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항노화와 역노화의 과학. 이 팁의 대담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랄까, 시간을 거스린다, 젊어진다, 이런 건 그냥 상상이었는데, 이제 과학이 이걸 진지하게 다룬다니,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이 자료 보니까 노화를 그냥 숙명이 아니라 관리하고 어쩌면 되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새로운 시각이더라고요. 특히 그 제노바이오 핏이라는 방법도 나오고 이번 시간에는 이 최신 노화 과학의 핵심 개념이 뭔지 또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거였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수명, 라이프 스팬이죠. 이걸 넘어서 건강 수명.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사는 기간, 이 헬스 스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자료에서 나온 핵심 기둥 세가지. 우리 몸 에너지 상태를 딱 감지하는 AMPK 경로. 그리고 세포가 스스로 낡은 걸 청소하는 오토파지. 마지막으로 세포 생존과 복구를 담당하는 시르트인 유전자.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노화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게 포인트겠죠? 그렇군요. 건강 수명. 진짜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게 노화를 이제 약간 질병처럼 본다는 거?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 나온다는 건데요. 예전엔 그냥 늙은 거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이런 생각의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게요. 그 변화의 핵심에는 역시 분자 생물학 발전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예전에는 노화를 그냥 뭐랄까 기계 달듯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걸로 봤어요. 근데 세포 수준에서 연구를 깊게 하다 보니까 노화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그 시루트윈이라는 유전자 그룹이 있잖아요. 세포 수명과 건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세포가 자기 안의 쓰레기를 스스로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거. 이게 오토파지인데요. 이런 메커니즘들이 밝혀지면서 노화가 더 이상 그냥 운명이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 개입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생명 현상이구나. 이런 가능성이 확 열린 겁니다. 노화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네요. 근데 이게 암 같은 질병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암이라는 게 사실 뭔가요? 결국 세포가 정상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막 무한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생겨나요. 유전자 변이 같은 것 때문에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오토파지라든지 아니면 면역 시스템이 이런 잠재적 암세포들을 알아서 제거하거든요. 초기에. 근데 만약에 노화가 진행되거나 이 세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렇죠. 이 방어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되거나 돌연변이 세포들이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국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토파지나 시루트윈을 활성화해서 세포 노화 관리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거. 이게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암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질병 예방의 시작이다? 이런 개념이죠. 와, 세포 건강 관리가 암 예방의 근본 전략일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럼 자료에서 나온 그 제노바이오핏이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이런 핵심 메커니즘에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AMPK 효소가 나오던데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 센서라고요?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AMPK. 이게 우리 몸, 특히 세포 안에서 에너지 상태를 계속 보는 핵심 조절자예요. 비유하자면 세포의 에너지 총괄 관리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법대를 놓쳐서 공복 상태가 되면 세포 안에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ATP라고 하죠. 그때 AMPK가 에너지 부족하네 하고 딱 감지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일단 AMPK가 켜지면 약간 비상 스위치처럼요. 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과정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지방 합성 같은 건 멈춰요. 그 대신에 저장해두었던 지방이나 다른 에너지원을 막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대사 경로를 바꿔버립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노바이오핏에 들어있는 그 도르입 주정 추출 분말,
이름이 좀 어렵죠? 액티포닌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성분이 AMPK를 직접 활성화시킨다고 설명해요. 그 대담 전문가 중 한 분이 이걸 운동 스위치 활성화 물질이라고 표현했던데 아, 운동 스위치.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도 몸이 운동할 때처럼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한다는 거죠. 와, 운동 안 해도 운동 스위치를 켠다니. 아,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자,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AMPK 다음은 세포 내부 청소부, 오토파지입니다. 자료에서는 제노바이오핏의 스페르미딘 성분이 이걸 유도한다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포 청소부. 오토파지 이게 스스로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포가 자기 안에 있는 뭐랄까 좀 손상되거나 필요 없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아니면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 같은 거. 이런 세포 속 쓰레기들이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기능 자체가 떨어져요. 이게 계속되면 결국 노화가 빨라지고 뭐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나 암 같은 병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암세포는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염증 많은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자료에 나온 스페르미딘이라는 건 곡물 신운이나 콩 같은 데 많은 천연 물질인데요. 연구해보니 오토파지를 아주 강력하게 유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스페르미딘을 섭취해서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면 세포 안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치우고 손상된 걸 복구해서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피부 좋아지는 안티에이징 수준이 아니라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근본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거다. 자료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세포를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세포 속 대청소, 오토파지. 아,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기동,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시르투인입니다. 이거 적포도주 성분으로 유명한 레스베라트롤이 제노바이오핏에 있어서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킨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죠? 시르투인. 사실 이게 딱 하나 유전자가 아니고 여러 유전자 그룹을 말하는 건데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세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반응하고 DNA 손상된 거 고치고 염증 조절하고 대사 과정에도 관여하고 뭐랄까 세포의 생존과 노화에 관련된 핵심 기능들을 다 조절한다고 보면 돼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이나 땅콩 같은 데 있는 폴리페놀인데요. 식물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방어물질이에요. 뭐 곰팡이나 해충, 자외선 같은 스트레스로부터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걸 먹으면 우리 몸은 이걸 일종의 약한 스트레스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 신호로요? 네, 이걸 호르메시스 효과라고도 하는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의 방어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 신호에 반응해서 몸이 생존 모드를 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시르투인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된 시르투인은 손상된 DNA 찾아 고치고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버티는 힘을 키우고 세포가 그냥 죽는 걸 막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세포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말하는 접근법은 단순히 AMPK만 또는 오토파지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대사 조절 AMPK, 세포 청소 및 복구 오토파지, 그리고 세포 보호 및 수명 연장, 시르투인 활성화 이 세 가지 핵심 경로를 동시에 공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노화라는 복잡한 과정을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중요한 축들을 다 같이 관리하려는 거죠. 아주 종합적인 전략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AMPK, 오토파지, 시르투인 이 셋이 핵심 축이고 이걸 동시에 공략한다. 근데 이 세 가지 핵심 말고도 시너지를 내려고 추가된 성분들이 더 있던데요. 특히 코디세핀이라는 거요. 이건 어떤 역할인가요? 동충하초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코디세핀. 맞아요. 동충하초.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썼잖아요. 그 핵심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구조를 보면 우리 몸 에너지 기본 단위인 ATP 있죠? 그 안에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비슷하게 생겨서요. 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에 직접 끼어들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료 보니까 코디세핀은 면역세포 기능을 조절하고 높여서 면역력을 키우고 항바이러스나 항균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세포의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걸 돕고 피로물질 생기는 걸 좀 막아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활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아까 액티포닌이 에너지 대사의 스위치 같다고 했잖아요. 네, 운동 스위치. 그렇죠. 그러면 코디세핀은 그 대담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스위치가 켜졌을 때 에너지 생산 효율을 확 끌어올리는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스위치랑 부스터. 네, 스위치 켜서 지방 태우기 시작하고 부스터로 효율이란 출력을 더 높여주는 그림이죠. 이야, 스위치와 부스터 역할이 딱 그려지네요. 재밌는데요. 또 다른 성분으로 피세아타놀이랑 EMIQ 같은 고효율 항산화 성분도 나왔어요. 항산화제는 워낙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항산화 능력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 그리고 뭐 추가적인 기능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EMIQ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효소 처리 이소케르시트린 뭐 이런 거의 약자예요. 양파 껍질 같은데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은데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단점이었어요. 근데 EMIQ는 효소 처리 기술로 이 퀘르세틴의 흡수율과 몸에서 이용되는 비율을 엄청나게 높인 형태인 거죠. 아, 흡수율을 높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효과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피스야타놀, 이건 패션 프루트 씨앗 같은 데서 나오는 폴리페놀인데 레스베라트롤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보여요. 근데 피스야타놀에 대해서 자료에서 더 흥미롭게 얘기한 건 단순히 활성산소 없애는 걸 넘어서요. 노화된 세포 중에서도 주변에 막 염증 물질 뿌리면서 나쁜 영향을 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좀비 세포라고 부르는데 좀비 세포요? 네, 이 좀비 세포를 골라서 제거하는 세놀리틱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에요. 이런 고효율, 고기능성 항산화 성분들은 노화나 만성질환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핵심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흡수율이나 특정 노화세포 제거 같은 추가적인 장점을 주는 뭐랄까 차세대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막 모아놓은 게 아니라 흡수율이나 특정 기능까지 다 생각해서 각 성분이 시너지를 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했다. 이런 의미군요. 체지방 감소, 세포 보호, 노화 지연. 이 큰 목표 아래서요.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현대 노화과학의 접근 방식이에요. 노화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 문제 해결, AMPK, 세포 내부 환경 개선 및 복구, 오토파지, 유전자 수준 보호 및 수명 연장, 시르트윈, 그리고 외부 공격 차단, 고효율 항산화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전략을 쓰는 거예요. 각 성분들이 서로 다른 길로 작용하면서도 결국에는 세포 건강 지키고 노화 늦춘다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서로 돕는 거죠. 상호 보완적으로요. 이게 단일 성분으로 접근하는 거랑은 다른 점이다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주로 누구에게 권장하던가요? 물론 노화 현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중장년층, 당연히 체감 효과가 클 수 있겠죠. 체지방 관리나 활력 증진, 만성 피로 개선 이런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도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아, 젊은 세대요? 네. 왜냐하면 세포 수준의 노화는 우리가 겉으로 느끼기 훨씬 전부터 그냥 조용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식습관 불규칙하죠. 잠 부족하죠. 환경 오염도 심하고 세포 노화를 막 앞당기는 요인들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노화 증상이 없더라도 젊을 때부터 세포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게 장기적인 건강 수명 확보에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다이어트, 체중 감량 이걸 넘어서서요. 건강한 몸 구성, 체지방 줄이고 근육량 유지하고 만성적인 피로감 줄이고 전반적인 신체 활동 능력을 높이는 거. 이런 식으로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의학적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미 노화가 진행된 후에 관리하는 것보다 젊을 때부터 세포를 건강하게 지피는 게 더 효과적인 예방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 건강 수명 개념이랑 딱 연결되네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걸 목표로 한다면 이런 접근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요즘 의학이나 노화 연구의 방향은 명백히 수명 연장에서 건강 수명 연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기간만 늘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활동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AMPK, 오토파지, 시르트윈 같은 노화 핵심 경로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접근법은 바로 이 건강 수명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노화 관련 만성질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은 최대한 줄이고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가능한 한 길게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노화 과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이고 이 자료 속 접근법이 기여하려는 바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양뿐 아니라 질이죠, 질.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TV 대담 자료 덕분에 노화과학의 최전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노화를 보는 시각 변화부터 시작해서 AMPK, 오토파지, 시르트윈 같은 핵심 세포 메커니즘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노바이오핏 같은 방법론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어떻게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것인가,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있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 AMPK, 세포 청소 시스템 오토파지, 그리고 DNA 복구 및 보호 시스템 시르트윈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주 정교하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런 세포 수진의 과정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다면 우리가 매일 그냥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이미 이 경로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끔 하시는 간헐적 단식이나 꾸준히 하는 운동, 아니면 충분히 자는 거, 이런 것들이 AMPK나 오토파지, 시르트윈 경로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세포 시준에서 노화 과정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다면 미래에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